그래서 막 도망갔죠. 도망갔더니 연기가 앞서가더라고요. 아주 완전히 검에서 껌껌했고요. 너무 놀랐어요. 지옥이 따로 없어요. 앞으로 넘어오지고 말해서. 아무 말도 없었어요. 해열하게 그냥 물 뿌리듯이 바닥에 그냥 물 뿌리듯이 동그란 액체가 뿌리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게 휘발유라는 생각 갑자기 들어가지고 불 붙이는 순간에 펌을 나는. 자,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봐야 할 것 같아요.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어제 전해드렸었는데 이제 경찰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오늘 60대 방화 용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일단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됐는지를 좀 설명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예. 어제 아침 8시 43분께 서울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으로 향하는 5호선 열차 객차 안에서 예. 인화물질을 뿌리고 옷가지에 불을 붙인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건데 네네. 이 60대 남성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도중에 네.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서 불을 질렀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의도는 또 없었다고 그렇게 지금 파악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 남성이 불을 지르고 나서 선로에 있다가 구조가 돼서 들것에 실려서 나오다가 손에 이제 그름이 많이 묻어 있으니까 그것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에 의해서 체포가 됐는데 오늘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불을 지른 구체적 이유는 밝혀졌습니까? 그게 지금 예. 그 조사 도중에서 네네.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서 불을 불만만 질렀다. 있고. 그렇게 진술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구속 여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아마 구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경찰 조사에 의하면은 본인은 이혼 소송 결과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당시 열차에는 400명 정도의 승객들이 있었고 실제로 마포역과 여의나루역 아래 그러니까 이것은 한강의 지하 쪽이거든요. 여기에서 이 수많은 그 시민들이 대피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분들께서 또 상해를 입으신 부분들도 있습니다. 맞아요. 크게 다치신 분은 다행히도 없다라고는 합니다만 예. 이게 범죄의 중대성이라든지 그리고 조금 더 찾아봐야겠습니다만 이분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나 도주의 우려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일단은 저는 그 범죄의 중대성 부분만 해도 여기에 대해서는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제 이 방화 사건을 보면서 아마 대구 지하철 참사를 떠올렸던 분들 아마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번에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좀 불행 중 다행이죠. 그러니까 22년 전 대구 참사와 이번 사건 글쎄 무엇이 어떻게 달랐던지 그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예. 2003년에 대구 지하철 참사가 있었는데 네. 그 당시와 이번 사건이 50, 60대 남성의 방화라는 점, 전철에 400여 명이 타고 있었다는 점, 요거는 비슷합니다. 네. 달랐던 점은 뭐냐면 침착한 대응과 내부 소재가 달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네. 침착한 대응이라는 것은 이 사고 열차를 운행하던 28년차 베테랑 기관사 A씨가 있었습니다. 이 기관사가 불이 났다는 걸 인지한 후에 막 공황에 빠지거나 막 전철을 버리고 달아난다거나 그러지 않고 바로 이제 지하철을 세운 다음에 불이 난 곳으로 뛰어간 겁니다. 불이 난 곳으로 가서 소화기로 침착하게 승객들의 도움을 받아서 조기에 화재를 진압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기관사가 불을 미리 다 끈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큰 피해를 막을 수가 있었던 것이고 네. 그다음에 내부 소재가 달랐다고 하는 것은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에 지하철 내부 소재를 불에 타지 않는 그 불연제로 다 바꿨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피해가 커지지 않았던 것이고 예. 그다음에 400여 명 일시에 대피할 때 사람들이 몰리면 그것 때문에 또 이제 사건이 설 수가 있는데 예. 이번에 정말 시민들이 침착하게 대피를 했고 또 한 시민이 다른 시민을 도와주고 이런 식의 이제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큰 피해를 다행히 막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승객들의 발빠른 대처 또 기관사의 아주 그 베테랑 같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게 좀 잘했다 이런 표현을 좀 써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번 방화로 추산되는 재산 피해만 지금 3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서울교통공사는요 방화 용의자에게 손해배상과 함께 구상권 청구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데
향후 이 법적 책임 또 배상 가능성 이거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 형사적인 부분, 민사적인 부분을 따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지금 지하철 공사에서는 일량이 일부 소실이 되고 또 그 흐름이 발견해서 이게 한 3억 3천 정도의 손해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앞서 우리가 영장실질심사에 있어서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예. 형사적인 부분인데요. 이거는 형법 173조에서 현존 전차 방화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 안에 있는 상황에서 이 전차에 방화를 했을 때, 불을 냈을 때인데 이게 3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형이에요. 그리고 예.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상해죄, 그리고 이 열차가 손괴된 것에 대한 재물 손괴, 그리고 업무 방해 이런 것들이 다 병합이 되는 상황인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아마 이번에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구속은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네. 그리고 만약에 초범이라고 해도 이 정도 사안이면은 실형의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실형 가능성도 높다고 했는데 일단 이 중하기 때문에 강하게 법원 판단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뭐 형사적으로 봤을 때는 법원의 입장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다수의 인명이 사망하거나 심각한 상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아마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지금 용의자의 경우에도 피의자의 경우에도 예.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양형 부분에 있어서도 판단할 만한 사정이 굉장히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덧붙여서 여기에 대해서 아마 민사적인 청구가 들어갈 것이고 여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손해라는 것은 손해과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될 부분인데 예. 여기에 대해서는 한치 의심의 여지가 없거든요. 본인 스스로 불을 질렀고 불로 인해서 지하철이 소실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아마 더 이상 뭐 논란의 여지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